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마필입니다. 자, 오늘도 장관님 모시고 한 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좌 보시면 중기 계좌 XXL이 3분의 1 정도만 매도가 있었습니다. PD님, 1월 첫째 주 증시가 너무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11월, 12월 급격한 상승이 있었죠. 근데 크게 그렇게 내릴 거 그럴 만한 이슈는 많지 않았는데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을 좀 받은 느낌이 있고요. 그래도 지난 일요일 날은 약간 이번 주에 횡보할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제 예상도 틀렸죠, 그죠? 한 주 미증시를 예상한다는 건 어렵고요. 하지만 제가 비중이 많은 분들은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축소할 것을 좀 말씀을 드렸죠. 저도 지금 중기 계좌를 손댄 적이 꽤 오래됐거든요. 제가 근래 중기 계좌 매도한 적이 있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별로 없는 거 네, 없었던 것 6개월 같은데. 전까지도 네. 없는 것 같았어요. 네. 그만큼 제가 여태까지 매도가 없었는데 매도가 있다는 거는 조금 달라진 거예요. 저도 이거 다 알았다면 다 매도했는데 매도도 분할 매도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새해 첫 5거래일이 1년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4일 연속 하락을 했거든요. 미증시 올해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게 꼭 맞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요. 계절별로 11월 달부터는 조금 증시가 좋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그게 늘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좀 맞긴 맞습니다. 자, 올해 경기 침체가 경착륙일지 연착륙일지 좀 알 수는 없지만 조정을 좀 주면서 점진적 상승을 하더라도 조정을 주면서 좀 갈 것 같아요. 11월부터 이 상승이 조금 기대보다는 더 많이 오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소화하는 과정,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 물량은 계속 하더라도 중기 물량은 조금 매도 계획이 좀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지금은 급격한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줄 때마다 좀 분할 매도하는 거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약간 너무 비중이 과한 분들은 비중을 조금 축소할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S&P 500 스파이 보시면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공포 탐욕 지수 탐욕 구간입니다. 자, 구독자님들도 지금 내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지를 곰곰이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한 주 같아요. 테슬라는 별로 많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또 떨어졌어요. 네. 테슬라 11월, 12월도 많이 상승하지도 않았잖아요. 테슬라는 절대 올라갈 때 사면 좀 낭패를 보고요. 이렇게 좀 올라갔을 때 좀 더 올라갈 것 같다 해서 사면은 좀 위험합니다. 테슬라는 좋은 자리에서만 사고 떨어졌을 때 분할 매수하고 참 개미들한테 쉽게 매수 자리를 주지 않는 종목이 테슬라예요. 저도 다른 종목보다 테슬라는 레벨이 좀 높은 그런 종목입니다. 테슬라 주포들도 좀 악랄해요. 떨어질 때 아주 잔인하게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추세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건 테슬라는 맞아요. 테슬라의 현재 자리는 좀 그래도 좋은 자리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손절을 각오하고 매수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 주에. 자, 보니까 요 추세선이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닫죠. 닫고 또 한 번 닫고 금요일날 끝났습니다. 자, 그 자리는 현재 지금 51선이 정확히 위치되어 있고, 자, 그리고 그 밑에 232가 되게 많이 지지를 받았던 자리가 밑에 있고, 자, 그 밑에 되게 중요한 201선이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전 마진이 있다. 좀 약간 더 떨어지더라도 든든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무섭진 않다. 손절을 각오하고라도 지금은 매수할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좀 안 좋은 거는 지금 미증시가 약간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테슬라도 약간 겁을 줄 수는 있어서 지금 201선까지도 내려올 것도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테슬라 웬만하면 겁주거든요. 자, 애플이 이렇게 보면 안 보이지만요. 애플은 지금 201선에 터치가 되었습니다. 자, 주식 잔인하죠. 거의 200달러 근처에 있었는데 그냥 떨어뜨려 버리죠. 개파락, 그죠? 애플은 개파락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애플을 매수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200일선 정도에서는 나쁘지 않은데 200일선을 저번에 살짝 깨고 올라갔잖아요. 이번에도 이게 붕괴되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근데 붕괴되지 않고 지지받는 모습이 있다 그러면 매수하긴 좋은 자리는 맞아요. 자, 지난주 추가 매수한 분량까지 한 800만원 정도까지 들어가 있는데 TSLT. 자, 이번 주는 저는 계속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주식 투자하는데 구독자님들께 꼭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작심 3일 있잖아요. 네. 작심 3일 벌써 끝나는 시기인데 작심 300일 한번 해볼까요? 300일. 저도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맨날 매크로 환경 보면서 CPI 보고 PCI 보고 FOMC 내용도 보고 고용지표도 보고 여러가지 볼 수 있어요. 보는 거 좋죠. 그런 거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본인의 매매 원칙을 정확히 정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 첫 번째, 올해는 무엇보다도 현금 30%는 꼭 확보하면서 투자하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매 매수를 철저하게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현금을 확보하신 다음에 참다가 좋은 자리일 때 매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매도하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과감하게 매도하는 거, 그리고 분할로 매도하는 거, 이런 걸 조금 터득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구독자님들. 저희 구독자님은 15,000명 되시는데 그 중에서 한 30%는 고수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제가 지금 구독자님한테 보여드린 스타일이
과장 정도 되면서 저 이사님들을 모셔다 놓고 이렇게 브리핑하는 느낌이거든요. 네, 이사님들 이번에 이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래 마피디 한번 설명해봐 뭐 이런 형식이거든요. 고수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주식 처음 하시는 분 많이 안 하신 분도 계시니까 매도가 좀 어렵다 말씀하시거든요. 매도하는 자리는 꼭 잘 좀 파악하셔서 이럴 때는 과감 매도, 이럴 때는 분할 매도 확실히 한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거는 공포 탐욕 지수가 극도의 공포 구간, 아주 무섭고 와 너무 떨어지는데 와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때 현금을 잘 확보한 거를 지금부터 분할 매수로 탁탁탁탁 하면서 10회 분할 매수로 하시는 거. 그리고 너무 지금 필이 있는데 너무 지금 우와 너무 무서운데 이럴 때는 한 두 번 세 번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참다가 그때 투입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돈 벌 겁니다. 마피디 작년에 1년을 돌아보면 마피디 보니까 이럴 때는 왕창 사네. 그죠? 제가 공포지수 매매 프로젝트 할 때도 한 번에 한 3차 4차 살 때가 몇 번 있었죠. 그때가 거의 막 바닥이나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많이 사는 건 좋지 않은데 저는 조금 그런 경험이 좀 있어서 좀 그랬지만 조금 그런 게 어려우신 분들은 그래도 무서울 때 분할로 사셔라. 자, 그리고 올라갈 때는 절대 주식을 사지 않습니다. 올라간다고 주식 사지 않습니다. 근데 주식할 때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팔아야 된다, 바닥에서 살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근데 무릎이 어려워요. 주식 아무리 해보니까요. 무릎이 어려워요. 무릎은 어렵지만 바닥은 어느 정도 좀 레벨이 되시거나 조금 뭐 하셨다 그러면 10분할로 하시면 되겠고요. 너무 어렵다 난 주식 모르겠다. 근데 마피디가 어느 정도 할 때 있다. 그때는 20분의 1로 하시면 됩니다. 20분의 1이면요. 계속 떨어졌다 매수하면요. 오르면 금방 회복됩니다. 작년에 계속 보셨잖아요. 장관이 프로젝트는 요거대로 진행합니다. 야 마피디 뭐 꽤 어렵지도 않은 건데 어렵습니다. 저도 지키려고 하고 있고요.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자꾸 사고 싶고요. 자꾸 미련 남아서 좀만 더 아직 팔지 말자 했는데 확 떨어지고요. 요번에 올라갈 것 같은데 한번 사볼까? 그런 유혹에 빠지실 겁니다. 지킬 땐 지키셔야 됩니다. 정도를 지키지 않으면 주식이 참 어려워요. 주식은 심리 게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2024년은 포모가 없는 그런 한 해 되시길 좀 바랍니다. 마피디님, 다음 주 미국 증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금요일날 기준봉 매매기법, 장대항봉 매매기법에서 여기 기준봉이 하나 떴죠. 요거의 중간선을 깨지지 않고 위로 올라가서 끝나면 좋다 말씀드렸는데 또 밑으로 내려와서 끝났습니다. 자, 요걸 보면은 좀 좋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요. 웬만하면 지금 더 올릴 생각이 있었을 때는 그래도 좀 위로 올라가서 중간은 지키면서 끝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상승 느낌이 있는데 그 밑으로 내려왔다는 건 좋지 않고요. 잠깐 이거 보시면 계속적으로 양봉 있고 요 빨간 5일선을 지금 계속적으로 지켜줬잖아요. 최초로 뭐 했을까요? 주봉이 밑으로 내려왔죠. 그럼 뭔가 이상 기류가 감지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처럼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더라도 이렇게 올리지도 않느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저점에서 지금 약간 올라가면서 한 저점 느낌이고요. 이거는 뭐죠? 고점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쭉 올라갔죠. 5일선 안 깼죠. 그러다가 5일선 최초로 깼죠. 그리고 좀 내려갔죠.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도 최초로 지금 쭉 올라갔다가 조정 받았기 때문에 다시 오를 가능성도 있긴 있지만 그럼보다 좀 내릴 가능성을 좀 더 보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도 기준봉 중에서 기준봉의 중간선을 훨씬 밑으로 내려와서 끝났어요. 거의 밑선까지도 위협해서 끝났습니다. 자, 밑선까지 뚫고 밑으로 내려간다면 추가적인 하락 조금 붕괴되는 느낌이 있어서 상당히 안 좋은 건데 그 정도는 그래도 지켜주고 끝났고요. 자, S&P 500 스파이는 그렇게 뭐 많이 떨어지진 않았죠. 약간 중간선을 좀 그래도 지켜주고 끝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주봉상 차트에서 조금 올랐을 때 첫 번째 5일선을 깼을 때는 비중을 약간이라도 줄이셔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버티는 거는 좀 위험합니다. 자, 이번 주 한두 번 정도 기술적 반등은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 반등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내려갈 가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횡보하면서 약간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은 보고 있어요. 자, 그때 러셀 2000이 요 갭을 메꾸러 내려오면 요걸 깨지면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깨지고 내려왔죠. 그리고도 거기 갭의 부분까지도 지금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조금 안 좋아요. 나스닥 100 QQQ는 역사전 신고가를 뚫긴 뚫었는데 나스닥 종합지수는 역사상 신고가를 뚫지 않고 끝났기 때문에 조금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한번 뚫을 텐데 조정을 좀 보이고 뚫을 가능성을 좀 많이 보여요. 그런데 약간 희망적인 거는 엔비디아가 조금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기준봉의 중간선을 깨지 않고 잘 버티고 끝났어요. 한 번에 점핑으로 그냥 올라갈 가능성도 좀 있어요. 마소 주봉 보셔도 좀 장대항봉 기준봉의 맨 윗부분을 그래도 어느 정도 지켜주고 거의 끝났기 때문에 약간 두 종목이 좀 점핑을 한다면 랠리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은 유심히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이 두 종목이 AI로 지수를 좀 이끈다면은 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자, 거기 아까 말씀드린 애플이 좀 200선을 지지받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자리는 비슷하게 보입니다. 마피디님, 지금 주식 사도 되는 자리인가요?
뭐 지금은 중수 이상 조금 주식 투자를 좀 하신 분들은 뭐 매수해도 나쁘지 않은데 단타 가능하신 분들, 주식 투자 얼마 안 되신 분들이나 또는 뭐 장기 투자자분들이 뭐 지금 모아가는 자리다 좋지는 않아요. 아직 탐욕 구간입니다. 그 탐욕 구간 보셔도 지금은 아니구나 알 수 있죠. 하지만 그 트레이닝을 좀 하시는 분들은 뭐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뭐 가능할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이번 주 포지션은 또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가 가장 매력적이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테슬라 위주로 좀 대응할 생각이 좀 있고요. 자, 반도체는 상승할 때 중기 계좌를 조금 매도할 계획이 좀 있거든요. 특히 XOXL이 좀 반등이 좀 한번 세게 올 때 그때 분할 매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400만원씩 400만원씩 두 번 정도 해서 XOXL 중기 계좌는 모두 매도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약간 더 점핑을 위로 좀 한다면 제가 중기 계좌의 TQQQ도 약간 매도할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계좌는 계속적으로 보유할 생각이고요. 따라서 장기 종목과 중기 종목의 계좌는 분리시켜서 그렇게 진행하셔야 좋을 겁니다. 장기 투자를 계획해서 나 이건 장기 투자 갔는데 그걸 자꾸 파시면 혼돈이 됩니다. 장기 투자는 못해요. 장기 투자 계획한 그 계좌는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뭐 매설 종목이 크게 보이지 않고요. 약간 바이오들이 좀 오르고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장기 중기 투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종목 안에서 괜찮은 종목 안에서의 약간 수익 매매 정도는 하지 약간 섹터가 약간 다른 뭐 바이오나 특정 종목에서의 매도는 잘 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다른 뭐 하락되는 불주나 FNGU 이런 세베지 레베로지 종목의 이런 것들에도 좀 계획도 있습니다. 아직은 큰 하락의 일부분인지 뭐 작은 조정인지 아직 파악은 좀 안 되고 있거든요. 현재 상태에서는 뭐 큰 상승에 따른 약간의 조정 정도로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구독자님들 성원의 힘입어 15,000 구독자분들이 달성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난 영상 4개도 다 1만이 넘어서 성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유튜브 10개월 했는데 빠르게 성장해서 다 구독자님들 덕분입니다. 그래도 저는 유튜브 하면서 좀 진심으로 하려고 좀 노력하거든요. 댓글 주셨을 때도 댓글에 닉네임이 기시거든요. 구독자님 닉네임이 좀 길어도 닉네임 다 쳐서 외우고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드리거든요. 소중하게 댓글을 다 주셨는데 거기에 그냥 댓글 안 달거나 좀 성의 없게 다는 거는 좀 경우가 아닌 것 같아서 댓글 하나하나마다 그래도 최대한 성심성 있고 댓글 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누르신다면은 저희 마케팅 채널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